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원여자고등학교 23년도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루터기 김만준 수학의 김만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죠. 자, 다들 풀어보셨다는 전제하에 1번부터 자, 뭐 항상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이게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면 자, 단순해 보입니다. 단순해 보이는데 다만 방정식에 A하고 B라고 하는 문자가 두 개나 섞여 있습니다. 그죠? 당장 생각할 때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근이니까. 대입해서 A 값하고 B 값, A하고 B에 관한 1차 연립방정식이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로 A 값과 B 값을 구한 다음에 에, 인수분해를 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의 풀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근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줬으니까 나머지 한 근을 잠깐 뭐 알파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세 근의 합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얻어볼까요? 자, 세 개 합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알파 세 개를 합하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사라지고 알파만 남죠? 공식은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죠? 이 공식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a.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a니까 3a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3a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얻어내게 됐고요. 두 번째, 곱들의 합을 또 써볼까요? 곱들. 곱들의 합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겠지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를 선생님이 줄여서 곱들의 합이라고 그래요. 자, 곱들의 합을 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곱들의 합은 요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하고 알파하고 곱하면 알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알파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알파 알파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곱들의 합은 마이너스 1만 나오는데 자, 그 곱들의 합에 대한 공식은 뭐예요? A분의 C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세근의 합이고 이건 곱들의 합이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c죠? a분의 c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a분의 c는 어때요? 2분의 a 마이너스 3인 것이죠? 자, 여기서 a 값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여기서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자, 1이네요. 그죠? 이 정도는 금방 계산되죠. a가 1입니다. a가 1이니까 따라서 연이어 이 알파가 3a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알파라고 하는 게 3이죠? 3이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을 각각 대입해서 AB 값을 구한 다음에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처음 뭐 자연스럽게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한 근은 알파라고 놓았는데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평범해 보이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소제목으로 막 이렇게 나눠서 이 문제를 하나의 조그만 카드에 리딩 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 분류해 보세요. 그럼 어디다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보자마자 곱셈 변형 공식. 자, 근데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곱셈 변형 공식의 보통의 모습은 조건으로 합과 그다음에 이런 제곱의 합이 아니라 합과 곱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식을 변형해서 얘네들을 합하고 곱의 모습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흐름이죠.
물론 곱셈 변형 공식에 차가 등장해서 제곱한 다음에 변형 공식을 쓰는 그런 계산도 꽤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 변형 공식의 문제는 합과 곱을 알 때 합과 곱으로 또다시 주어지는 이런 식을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당장 보자마자 이 곱이 필요한데 라는 판단을 한 후에 이걸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2의 제곱 더하기 2ab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해서 4가 나오는 거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요. 2ab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ab의 곱은 마이너스 1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합을 알고 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6승 더하기 b의 6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해서 요거 잠깐 곰곰이 고민하다가 자, 나는 a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a 제곱의 6승을 말이죠. 3승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3승에 2승으로 바꿔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3승에 대한 값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선생님은 요걸 선택했고요. 이제 여기 세제곱짜리 곱셈 변형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a의 제곱에다가 b제곱 더한 것의 전체의 3승.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이너스 3배의 a제곱, b제곱, 그다음에 괄호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뭐 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이제 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군요.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곱의 합이 우리가 6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6의 3승이 216인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늦어요. AB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놈을 제곱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AB 곱의 제곱이잖아요.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1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 마저 값들을 대입해 보면 여기 6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18이라고 하는 답을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3, 6, 18이죠? 자, 그래서 나온 답은 198인가요? 자, 그러네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 2번이 원래 되게 쉬워서 금방금방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3번 갑니다. 자, 3번은 자, 요런 류의 문제를 몇 차례 보신 적이 있죠? 아마도 뭐 문제 다 안 읽어도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방향의 합이 모두 같다. 음,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항식의 합이 이렇게 6x 제곱 플러스 12x가 되도록 나머지 빈칸에 모두 채워 넣을 때 왼쪽 하단에 있는 가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는 식을 fx라고 하고 2를 대입하면 얼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이렇게 세 개 합한 게 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바로 쓰면 여기가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다 계산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세로로 합한 것도 6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x 제곱이 필요하네요. 가가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12x가 되려면 3x가 필요하고요. 숫자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가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식이 fx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2만 대입하면 계산이 되겠죠. 2 대입하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고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문제를 쭉 보면은, 자, I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아마도 짐작컨대 여기 같이 등장하고 있는 P하고 Q 보이죠. I라고 하는 허수가 등장하고 같이 함께하는 숫자들은 보통 우리가 특별히 체크하지 않아도 실수일 가능성이 거의 5만 8천%죠. 자,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뭐 PQ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에서 실수를 알고 또 I, 실수임을 알고 I가 등장했으니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게 아마도 뭘까요? 그렇지. 여기다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게 복, 서, 갓, 조라고 하는 걸 먼저 적용해야 될 거예요. 복소, 갓, 조가 뭐예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예전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복소수 상등이라고 한문을 써서 나타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길게 그 용어는 폐지하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이렇게 길게 늘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소가절을 적용해 볼까요? 일단은 우변을 보면 실수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좌측에서 제곱했을 때 나오는 실수 부분을 체크하면 자, p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q 제곱이 나와요. 확인되시죠? 요 값은 0일 겁니다. 복소가조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보니까 4pq가 나오나요? 그죠? 지금 요거 전개했을 때 EAB, EAB 이렇게 할 때 요거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허수 부분만 비교하니까 이 값은 여기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4로 나누니까 PQ의 곱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조건 보니까 P가 0보다 작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그쵸. 뭔가 결정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그 이 식을 보면 요거는 누가 봐도 본능적으로 합차 공식을 적용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합차 공식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P-2Q랑 P 플러스 EQ 이 두 개의 곱이 0이다라고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이 곱이 0 이제 이렇게 바뀔 텐데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두 개잖아요. P하고 EQ하고 같거나 또는 P가 마이너스 EQ이거나 이렇게 나올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PQ의 곱이 실수인데 곱이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은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두 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투수의 보호가 반대입니다. 물론 PQ가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결과만 보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허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이렇게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요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게 얘하고 이겁니다. 근데 뭐 간단해 보이죠? 우린 P가 또 0보다 작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P 대신에 마이너스 2Q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Q의 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Q의 제곱은 4죠? 아, 2다, 2. 그죠? 그래서 Q는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뿔, 마, 루트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랬을 때 P가 만약에 Q가 루트 2면은 이때는 P가 뭐일까요? 이때 P 결과가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Q가 루트 2면은 P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음수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안 돼요. 그래서 P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때 이 PQ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그랬거든요. 결론을 여기서 맺어볼까요? 자, 결론은 두 근이 지금 PQ인데 P가 마이너스 2 루트 2고요. 그다음에 Q는 루트 2예요. 그러니까 Q가 루트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근이에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합하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합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루트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요거하고 요 x제곱 플러스 요거랑 똑같습니다. ax 플러스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a라고 하는 게 루트 2고요. 그렇죠? b는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고 그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 지금 저 첫 페이지에 아마도 계산력이 좀 속도가 더딘 친구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계산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자, 평상시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왜 반복해서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첫 페이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5번에 나머지 뭐 이런 말 나오면은 다 항등식. 항등식, 그죠? 뭔가 나머지 그러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너무나 당연히 미정, 미정, 계수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러면 떠올라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자 여기서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그런데요, 약간 어떤 경향이 좀 있냐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당연히 초반에 다항식 연산하면 다 항등식이 발생하고 항등식 문제는 거의 100% 수치대법과 계수비교법으로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멍하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시죠? 자, 명심하세요. 자, 이 문제는 나눈 나머지를 RX를 할 때 그랬습니다. 무려 2023차식입니다. 이걸 실제로 직접 나눌 수는 없겠죠? 자, 요거 x에 2021. 이 식을 일단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나눗셈에 관련된 거는 그 나눗셈의 결과식에 대한 표현을 우선 하는 게 급선무다. 자, 이걸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2차식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많이 드렸습니다. 공부 좀 한 친구들 물어보면 자, 이 2차식 보면은 뭐가 떠오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메가요. 이런 대답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오메가라고 해서 흔히 그 여러 가지 방정식 공부할 때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여서 그런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요 2023차식을 요 유명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지금 최대 맥시멈 1차라서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 RX를 지금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R3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수비교는 일단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QX가 무려 2021차식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수치대입법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에 그때 그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지막지한 이 2021차식이라고 하는 QX 이거 선생님이 흔히 UFO라고 하는데요. 미확인 비행물체 UFO. 요거 격추시켜야 되거든요. 얘를 격추시켜서 없애야 됩니다. 그때의 유일한 방법은 요 앞에 있는 게 0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0 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오메가는 특정 값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이거 가지고 오메가로 표현하고 시작해서 그렇지. 어쨌거나 뭐 편의상 오메가라고 말을 해보자면 오메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라고 하는 형식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풀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대입했을 때 이게 0 되는 값을 대입했다고 가정하세요. 그 순간 x 3승은 얼마가 되냐면 알고 계시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면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 1차식을 이항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써서 이 두 개의 결과를 활용해서 얘가 0일 때 좌변을 1차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차 이하로 낮추는 순간 걔가 바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나머지다. 왜냐하면 여전히 항등식이거든요.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3보다 작은 3의 배수는 뭘까요? x의 2022, 요게 3의 배수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 모두 합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잖아요.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x의 2023승은 x의 2022승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x의 2021승은 2019승이 3의 배수고요.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라고 했을 때 x 3승이 1인 관계로 여기 선생님이 물결치고 있는 것들, 요 물결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모두 1이 돼버린다. 선생님 왜요? 여전히 궁금한 친구들은 요 2022가 요걸 한번 바꿔드릴까요? 요 값을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x의 3승에 3, 6, 18, 3, 7은 21, 3, 4, 12 이렇게 바뀌어요. x의 3승이 674승. 그런데 x의 3승이 1이거든요. 왜요? 우린 얘를 0으로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1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x만 남고 마찬가지 이유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x 제곱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x 제곱도 있잖아요. 요거 활용해서 1차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x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비로소 어때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로 바뀌었죠. 그렇지. 우변은 여전히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ax 플러스 b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치 대입은 아까 끝났고요. 이제 개수 비교에 의해서 A가 2고 B가 1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지금 선생님이 박스 치고 있는 얘 자체가 나머지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 나머지에다가 3을 대입해 달라라고 했으니까요. 3 대입하는 순간 7이 답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중요한 풀이입니다. 처음부터 참 이 작정하고 이 학교에서 앞면도 만만치 않았는데 5번도 이런 불편한 문제를 네, 출제를 했네요. 자, 6번 볼까요? 6번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 이걸 막 항등식이라고 막 수치 대입하고 막 개수 비교하려고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뭐 수치 대입은 잠깐 필요합니다. 근데 수치 대입은 좀 필요한데 이런 문제 기억하시죠? 조립제법에 의해서 문제 뻘었던 거. 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들은 좌측이 이렇게 x-1에 관한 내림차 순이 아니었고요. 모두 다 이렇게 x만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바꿀 겁니다. 꼭 항등식에 숫자만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문자도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 문제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x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x로 모두 바뀐 결과가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이제 이게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 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ax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바뀌죠. b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c x 플러스 2 플러스 d 이렇게 바뀐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립제법 연달아서 세 번 쓰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인데요. 그죠? 1111. 좌변 보시면.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세 번 쓰면요. 결과가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촥촥촥촥 나오는 거.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 멘트인데,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어떡하죠? 진짜 큰일 났는데. 응?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거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 설명을 본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마이너스 2.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게 D고, 여기가 C고, 여기 B고, 이 남은 게 이제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몫에 해당되는. 물론 뭐 딱 보니까 A는 1이겠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잘 하면, 실수 없이 계산하면 답은 2번이 어때요? 맞히셨습니까? 잘했습니다.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선생님이 지금 7번, 8번 하면 첫 번째 강의로 끊고요. 9번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연이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7번도 역시 뭐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것도 조금 낯설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자, 요거는 나눗셈 표현을 잠깐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의 100승을 x의 4승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이제 r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이렇게 잠깐 좀 하겠습니다. x라는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항등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 어쨌든 개수 비교는 안 될 거고 수치 대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좌측이 200차, 좌측의 차수가 200차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뭐 2000, 막 23차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 Q가요 196차예요. 그래서 개수 비교는 물 건너 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치 대입해야 되죠. 그쵸? 수치 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뭘 대입하죠? 라고 이렇게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항상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 UFO를 없애는 쪽으로 하려면 이 앞에 거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X4승은 그 마이너스 1, 이걸 딱 대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지? 이거 낯설은데, 이거? 허수 아니에요? 그럼 X4승이 마이너스 1이려면 X제곱은 I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허수가 등장해도 관계없습니다. 허수가 등장해서는 안 될 단원이 두 군데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두 군데. 그 첫 번째가 부등식이고요. 왜냐하면 허수는 대소 관계가 없으니까 크다 작다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허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또 한 군데가 함수입니다. 함수. 허수가 등장하는 함수는 대학교 가서 수학을 전공하면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가 등장하는 함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 실수 평면, 실수로 된 평면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허수가 등장하지 않죠. 어쨌든 x제곱이 이제 i일 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i 플러스 1에 백승이 r만 이렇게 남는 거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알고 있다시피 i 플러스 1 요런 건 제곱부터 먼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제곱부터 먼저 하고 50승을 하면 되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2i잖아요. 그래서 2i의 50승. 자, 문제는 2의 50승과 i의 50승인데 i의 50승은 i의 48승이 1이잖아요. 요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i의 제곱만 남고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50승이다. 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8번 봅니다. 자, 8번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2차 항의 개수가 A인데 A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우선 고맙죠? 이거 안 나와 있으면 또, 이것도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위로 볼록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그렇구나. X축하고 만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망해요. 이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난다는 것은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 이제 x절편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x절편은 방정식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적절한 표현은 실근입니다. 실근. 다시 말해서 요걸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판별식을 쓸 수 있겠고 판별식을 썼을 때 a의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날 때, 오케이,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식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AC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1-5A.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하고 만난다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면 당연히 등호를 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이죠. A 값은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따라서 A는 0보다는 크고 그죠? A는 0보다 크고 A가 5분의 1 이하다라고 하는 요런 A의 범위를 이제 얻어냈습니다. 이제 이 범위에서 제한된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하라고 그랬는데 보기를 보니까요. 보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요 A하고 관련이 있구나. 왜냐면 여기 앞에 A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이죠. 자, 뭐 대충 알겠고요. 그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딱 구했고 축을 나타내는 건 그 다음이죠. 자, 이제 축을 나타냈더니 축이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축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보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여서 자, a분의 1이 축이네요. 그죠? 그래서 x는 a분의 1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a분의 1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놈의 위치가 제한된 이 범위하고 a분을 1은 a는 이런 범위인데 이 a분의 1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제한된 범위에서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a는 이렇게 이 범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 약간 낯설은 친구들은 낯설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a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역수를 취하면 a분의 1이 되고 양수죠. 5분의 1은 5가 될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 같은 부호에 한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무조건 바뀐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역수를 취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려면 두 수의 그 부호가 같아야 돼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은 둘 다 양수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a분의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땡큐죠?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5가. 정말 고맙죠. 왜요? 우리는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네, 0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0에서 최대값은 0 대입하니까 뭐예요? 5네요. 그죠? 여기다 0, 0 대입하면 5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에서 최대값은 2 대입하니까 최소죠, 최소? 2 대입했을 때 최소는 2 대입하니까 어떤가? 4a, 그죠? 2 대입하니까 4a에다가 여기 2 대입하면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그 둘을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4a 플러스 6인가요? 그렇지.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학교가 청원여자고등학교 재밌네요. 그죠?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시간이 꽤 걸리도록 해놨는데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어, 쉬운 문제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막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면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그쵸. 이거 망치기 딱 좋은 어정쩡하게 공부한 친구들. 자, 8번까지 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9번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바이바이 헤어집니다.